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조선일보 강천석 논설고문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이재명의 나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나라가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나라도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아는데도 일을 시작할 동력을 만들지 못하는 나라도 있다. 헤매는 나라는 크게 봐 이 세 가지 분류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한 국가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나라가 갈 길을 잃고 어영부영 기회를 날려 보내는 것은 정치가 잘못됐다는 뜻이다. 바로 국가의 미래는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낡은 이념에 붙들릴 때, 고장난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집착할 때, 지도부가 지도자답지 못할 때 국가가 헤매게 된다. 후진국은 늘 방황하고 선진국과 반선진국은 항상 바른 길을 가는 것도 아니다.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때 세계의 부자였던 나라가 어딥니까? 베네수엘라지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지금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섭취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성들은 이웃나라에 몸을 팔아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비참한 거지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공짜 돈에 물든 국민들이 일하지 않으니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한국은 헤매고 있다. 22대 국회는 지난 5월 30일 문을 열었다. 이후 2달 동안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안이 몇 개이고 발의 처리한 특검안 탄핵안이 몇 개인지 헤아리기 어렵다. 사실은 22대 국회에 들어서서요 여야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무려 2,300개가 됩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부실된 법안들도 많습니다. 21대 폐기된 법안들을 대충 만들어서 말이죠, 대표 발의했네 이렇게 발의하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정부가 발의한 의안만 해도 무려 300여 개가 되는데요, 민생 법안,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안이 한 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달 동안에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세비가 1,200억 원이나 됩니다. 완전히 국민들의 혈세인데 정말 진정한 지금 국회의원들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 하루 만에 탄핵안을 제출, 취임 이틀 만에 통과시켰다. 야당의 일방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멈출 전망은 없다. 아마 이번 대통령이 휴가 갔다 왔기 때문에요, 방송사법 그리고 25만원 지원법 다 거부권 행사할 것입니다. 1948년 5월 30일 헌법을 만드는 재헌국회가 처음 소집된 이래 처음 보는 국회이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겪는 일이다. 나라가 완전히 가사 상태에 빠졌다. 야당의 본업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국가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대한 세력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 다음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실현하려 한다. 민주당과 조국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고 한다. 대통령 임기 만료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전에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유죄 확정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정부를 마비시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조기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이재명의 목표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상당수가 이 전 대표를 아버지로 우러르는 어버이 정당이다. 그 선봉인 개딸들은 이 전 대표 손끝만 바라보며 당내 모든 선거에서 90% 지지를 바친다. 현 사태를 이재명의 난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재명의 난 성공 여부는 국민의 호응과 상대 분열에 달렸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 이 전 대표를 차기 지도자로 꼽는 비율은 22%였다. 취임 후 최저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록 28%보다도 낮다. 대통령 지지도는 30%에서 20%대로 떨어졌지만 이 전 대표의 지지도는 올해 들어 한 번도 30%대에 들어선 적이 없다. 이재명당 지지도는 27%로 국민의힘 33%보다 낮다. 총선에서 의석을 휩쓴 인천 경기 지역에서조차 국민의힘의 34대 31로 밀린다. 서울에선 그 차이가 33대 24로 더 크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높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요, 국민들이 여당 후보를 선택했지만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 아니겠습니까? 무려 서울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18명, 그리고 경기에서 추미애 등 14명, 공주 부여에서 정진석 씨도 비서실장도 그 당시 당선됐습니다. 58명의 당락이 바뀐 겁니다. 난 지도자에 대한 신망이 없고 그 세력에 대한 국민 호응도 없다. 지도자를 이재명에서 다른 인물로 교체하면 국민 호응이 높아질지 모른다. 이 전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낮은 지지가 대통령을 보호해 주지는 못한다. 윤 대통령은 2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1369만 표를 얻었다. 그 가운데 300만에서 400만 표가 대통령 곁을 떠난 것으로 추산된다. 아직 남아있는 지지자들도 상당수가 적극적 지지에서 소극적 지지로 돌아섰다. 외면하고 돌아선 이유는 민생과 물가가 다음으로 꼽는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소동이다. 한때 적극적 지지자였던 국민들은 대통령직을 가족기업처럼 착각하고 처신해서 대통령 부인과 부인 문제 근처만 가도 번번이 판단을 그르치는 대통령에 대한 심한 좌절감을 느낀다.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묶는 이 헐렁한 고리만 깨트리면 난의 성패가 달라질 거라며 도박을 하고 있다. 지지자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7년 전 탄핵이 더 나쁜 정권을 불러들인 나쁜 선택이었다고 후회하기 때문이다. 한동훈 대표는 적자 정권의 상속자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어느 자리에서 검사 100명만 데리고 들어가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한다. 국민은 검사 출신이 나라를 어떻게 운명하는지,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수신제갈은 어떻게 하는지 알 만큼 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다시 정권을 만드는 것은 달걀을 깨트리지 않고 병아리를 꺼내는 일만큼 어렵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면서 헤매는 나라를 돌려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여러분, 정말 정치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좌파 정권이 이 나라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언행일치를 실천하는 대통령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대통령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휴가를 다녀오신 이후에 상당히 강해질 거라는 인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하면 모두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재선거를 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탄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을 보좌하며 소신있게 일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 시 야당 의원이 공격적으로 질의를 하면 자기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비판도 하고 강력하게 대응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